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금융과 에너지 업종을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대기업 멘토 권혁철입니다. 오늘 대성창투라는 기업 리뷰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대성창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벤처캐피탈이죠.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 시프트업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스텔라 블레이드로 인해서 이 시프트업의 몸값이 상승했죠. 지금 현재 3.5조로 잡고 있는데 거기에 관한 지금 뉴스가 나와서 함께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지라인 같이 지지라인도 얘기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좀 참고해 주시면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저희 데이업 채널에 오시면은 모든 종목들을 커버해 드리고 있으니까 찾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 제 영상도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서 댓글로 궁금하신 것들 남겨주시면은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성창투 보도록 할게요. 일단 대성창투 같은 경우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어제 대성창투가 상한가를 갔었죠. 그래서 정확하게 대성창투라는 기업을 모르시고 투자하신 분들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 중소벤처 기업에게 대한 투자 금융을 제공하고 있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즉 기술력이 높지만 이 자본과 경영 여건이 취약한 기업 설립 초기 단계에 있는 벤처 기업들에게 대출이 아닌 지분 투자 방식으로 추후 인수합병 그리고 상장 등을 통해서 투자 자금을 회수하고 있는 사업을 진행 중에 있죠. 투자 방법에는 투자 조합이 있는데요. 투자 조합 같은 경우 펀드와 마찬가지로 자금을 모아서 벤처기업들에게 투자를 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직접 투자 같은 경우 대성창투가 벤처기업에게 직접 투자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 벤처기업들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경제적 자금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 외부 투자 유치가 필수적인데요. 투자 유치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단계에 걸쳐서 시행이 되고 있죠. 먼저 시리즈 A 같은 경우는 서비스를 오픈하기 위한 준비 단계에서 받는 투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 단계까지 오지 못하고 많은 기업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여기 있는 구간을 죽음의 계곡 데스밸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리즈 B 같은 경우는 사업 확장을 하기 위해서 추가로 받는 투자 단계고요. 시리즈 C는 스케일업을 가속하기 위한 단계로, 대부분 벤처기업들은 시리즈 C 단계에서 외부 투자를 마무리 짓고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들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시리즈 ABC 투자를 통해서 본격적인 성장을 이루게 되고, 벤처기업들은 상장이나 M&A가 가능한 기업으로 탈바꿈하게 되고, 여기서 벤처캐피탈들은 투자금 회수를 통해서 이익을 보는 구조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내용들인데요. 이 대성창투가 2018년도와 2020년도에 걸쳐서 시리즈 B, 시리즈 C 투자를 했는데, 그럼 어디에 투자를 했느냐? 시프트업이라는 회사에 투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프트업이 어떤 회사인지도 알아보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사실상 여러분들도 상당히 걱정스러운 부분이, 시프트업에 대해서 엑시트 했냐, 지분을 매각한 거 아니냐라는 부분,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일단 여러분들 이 뉴스를 보시면은 이 대성창투, 이 시프트업 지분 매각설이 좀 들썩였다. 대성창투는 기업 공개를 추진 중인 시프트업의 구주 매각을 진행하고 있다. 이런 뉴스가 뜨다 보니까 사실 대성창투 시프트업 지분이 없는 것은 아닌가라고 의문이 들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 제가 직접 주담하고 저번에 통화를 진행을 했었고, 시프트업의 경우에는 일단 투자 조합의 형태, 그러니까 펀드 형태로 지분을 가지고 있었고, 현재는 원금만 회수한 상태이고, 투자 조합의 형태라서 아직 남아있는 지분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남아있는 지분 같은 경우는 시프트업 IPO 진행 시에 엑시트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투자 회수를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셨더라고요. 일단 여러분들 이 시프트업 지분이 남아있다 라는 사실 알아두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 시프트업이 어떤 회사인지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시프트업 같은 경우 여러분들도 보신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러한 게임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승리의 여신이라는 게임이거든요. 현재 승리의 여신 니케라는 게임은 한국은 물론, 그리고 동남아, 일본에서 상당히 인기가 많은 게임인데요. 출시 이후에 좀 상당한 매출을 좀 기록한 바가 있습니다. 니케에 힘입어서 시프트업 같은 경우 2022년 대비 2023년 매출과 영업이익을 좀 보자면, 매출은 155% 상승을 했고요. 영업이익은 508%나 상승을 했습니다. 순이익 같은 경우 1400%나 상승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상당한 증가율을 보여준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게임을 만들어낸 시프트업이 이 4월 26일에 스텔라 블레이드라는 게임을 출시를 했었어요. 스텔라 블레이드의 홍보 영상을 잠깐 살펴보자면,
그러니까 이게 무슨 게임이냐라고 한다면은 이 플레이스테이션 5라는 이 콘솔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콘솔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출시되기 전에도 뭐 유럽이나 뭐 북미 쪽에서 상당히 관심을 받고 있었던 게임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 게임이 출시되고 난 이후에 일본이나 이 유럽 그리고 북미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시프트업 같은 경우 상장 준비 중에 있죠. 시프트업이 올해 3월에 상장 예비 신청을 했는데요. 보통 상장 예비 심사 신청서를 제출하면 IPO까지 3에서 4개월이 걸린다는 점을 좀 감안을 한다면 6월에서 7월쯤에 IPO가 가능하겠죠. 일단 2023년도 같은 경우는 기업 가치가 2조 원이었지만 스텔라 블레이드가 흥행을 하면서 이 매출적으로 도움이 돼가지고 몸값이 상당히 좀 올랐는데요. 이 뉴스도 좀 함께 살펴보자면 스텔라 블레이드가 3.5조의 몸값을 노리고 있다라고 한답니다. 지금 피어 그룹을 차별화시키면서 몸값을 올리고 있는데요. 이 피어 그룹의 설명이 여기 나와 있어요. 함께 보자면요. 피어 그룹 같은 경우 투자자에게 IPO 주자의 시장 위치와 성장의 가능성을 파악할 수 있는 가늠자가 된다고 한답니다. 그러면서 이 피어 그룹 선정에 따라서 기업 가치가 수조 원까지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 지금 시프트업 같은 경우 해외 기업을 피어 그룹으로 구성을 하면서 몸값을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증권신고서에서 말하기를 시프트업 같은 경우 피어그룹 3개사 PER 평균에 39.25배를 적용해서 몸값을 선정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어제 기준으로 국내 게임사 시가총액 1위 크래프톤의 PER은 21배라고 하죠. 사실 이 3.5조의 몸값이 추정이 된다고 한다면 지금 넷마블 같은 경우는 사실 3.5조 원이 되지를 않고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넷마블은 5조 6천억 그리고 NC는 4조. 그러니까 이 크래프톤, 넷마블, NC에 이어서 국내 4위 규모 게임사로 거듭이 난다는 거죠. 그렇다는 말은 국내 4위 규모 게임사라는 말은 대성창투가 시프트업 엑시트 시 상당한 이익을 거둘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차트 보면서 마무리 설명 짓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어제는 상한가를 갔는데 오늘 같은 경우 5% 이상 상승을 하고 있다가 지금 결국 저가까지 5% 밀리면서 총 고가 대비 약 10% 빠진 것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종가 마감이 마이너스 3%로 마감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부근 상단까지 올라가지 못했던 이유가 지금 작년 12월쯤이죠. 이때 상당히 하락을 한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상승을 지속을 하다가 갑자기 12월 11일 기점으로 상당한 하락을 좀 겪었습니다. 이때 당시 어떤 이슈가 있었냐라고 한다면은 이 대성창투가 이준석이라는 이 정치인과 엮여 있었거든요. 갑자기 원래는 이 노량의 기대감으로 올라간 상황이었었는데 이준석과의 연관성 때문에 갑자기 정치 테마로 엮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관련해 대해서 어느 정도 하락을 좀 보여준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있으셨던 분들이 오늘 같은 경우 원금 보존 매물이나 이러한 부분들을 좀 출회가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지지라인 같은 경우 어디를 설정을 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해본다면은 이 부근 3일 이평선 레인지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부근을 이탈 시에는 리스크적인 관리는 필요하겠죠. 하지만 이 시프트업 IPO가 아직 얼마 남지 않았고 6월에서 7월 상장이니까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남았네요. 그렇다 보니까 이 시프트업의 이 기사, 그러니까 이슈 자세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내용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리고 말씀드린 내용과 차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견해가 많이 껴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와 함께 투자를 현명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지금까지 멘토 권혁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